자기 전에 듣기 전 인터넷 공포 썰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폴리탄 괴담 3가지 가지고 왔고요. 지금 코감기에 걸린 상태라서 코가 좀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잡담은 좀 생략하고 괴담만 빠르게 읽고 빠지겠습니다. 아무리 감기에 걸려도 괴담은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지우야, 저거 믿지 말고 이걸 꼭 봐줘 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형이 직접 맞이해줬어야 했는데 갑작스레 급한 회사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냉장고에 반찬이랑 고기 좀 채워뒀으니까 챙겨 먹고 이따 집에서 보자. 다만 있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사실 네가 타지에 가 있는 동안 이 동네엔 제법 많은 일이 있었다. 여기에 일일이 적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따 전부 말해줄게. 지우,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믿고 이 규칙들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현관문을 열지 마.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문을 긁는 경우가 많아.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바람소리나 짐승 울음소리니까 무시하고 자면 돼. 절대 반응하지 마. 2층 끝방은 잠겨 있을 거야. 거기엔 형이 정리 중인 중요한 문서들이랑 시제품이 있어서 잠가뒀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그 앞을 지날 때는 웬만하면 발소리를 죽여서 지나가렴. 그 방에 쥐가 좀 많은데 쥐가 또 예민해서 밖에서 소리가 나면 갈짝거리는 소리를 시끄럽게 낸다. 그 소리가 밤새 들리니까 푹 자고 싶다면 부디 조심해라. 수돗물 마시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생수 마셔. 시골 수돗물은 지하수라 흙냄새가 좀 많이 날 거야. 혹시나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 형이 사둔 생수만 마시는 게 좋을 거야. 맥주랑 음료도 있으니까 그거 마셔도 되고. 혹시 민수라는 친구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래, 한때 네 불알 친구였던 그 민수 말이야. 사실 걔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이 있어. 사이비 종교 문제라고 들었어. 괜히 너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절대 들이지 말고 꼭 경찰에 신고해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꼭 형만 명심해. 새벽 1시쯤에 전화벨이 울리면 절대 받지 마.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골 마을이라 가끔씩 전화선이 혼선돼서 잘못 걸려오는 전화야. 받으면 기분 나쁜 기계음만 들리니까 그냥 코드 뽑아두는 게 맘 편할 거야. 형이 부탁하는데 위에 5가지는 꼭 지켜줘라. 그럼 잘 쉬고 있어. 이따 형 일 끝나고 가면 보자. 지우야, 이제 가족이라곤 너랑 나 둘뿐이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만 해. 형이 너만큼은 꼭 지켜줄게. 사랑한다, 동생아. 야, 이거 읽는 즉시 짐 싸서 도망쳐.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지금 네 본가에 있는 거 네 형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너의 형이라는 사람 믿지 마. 미친 소리라는 거 알아. 근데 봐봐, 너 취업해서 다른 지역 가서 살 때도 나 평생 여기 토박이었던 거 알지? 여기 씨발 이제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돼. 나처럼 원래 여기 눌러 살았던 거 아니면은 너처럼 여기 왔던 외지인들 지금 싹 다 없어졌어. 혹시 이거 읽고 있는 시간 낮이 아니면 일단 아래 적어둔 거 꼭 읽어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랑 내가 겪은 거 토대로 적은 거야. 제발 내 말 믿어라. 우리 친구잖아. 밤 10시 이후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무조건 대답해. 꼭 누구세요? 라고 크게 외쳐야 돼. 이 마을 돌아다니는 홀령 같은 건데 대답 안 하고 무시하면 빈집인 줄 알고 그것들이 들어와. 혹시 형이 무시하라고 했냐? 그거 너 제물로 바치려고 덧놓는 거야. 2층에 서재가 잠겨 있으면 당장 부수고 들어가. 거기가 유일한 안전지대야. 아마 거기 부적이 붙어 있을 건데 밤 되면 거기로 들어가서 숨어야 살 수 있어. 쥐소리? 절대 아니야. 거기 진짜로 갇혀있는 게 뭔지 알면 넌 기절할 거다. 냉장고에 있는 물 절대 마시지 마. 그거 수면제 성분이랑 환각제 섞여 있을 거야. 너 잠재우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오히려 수돗물이 제일 깨끗해. 그냥 수돗물 틀어서 마셔. 형이 나에 대해 뭐라 썼든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 아예 완전 멀쩡해. 형이 혹시 나를 미친놈 취급하거나 사이비라고 했냐? 그거야말로 그놈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야. 너 고립시키려는 거라고. 내가 새벽 1시쯤에 너 구하러 갈 거야. 내 목소리 들리면 문 열어줘. 전화벨이 울리면 무조건 받아. 그거 내가 거는 거야. 그 집에서 바깥 상황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유선전화뿐이야. 지금 봐봐, 핸드폰 안 터질걸?
진짜 부탁이니까 전화 코드 뽑지 마. 제발 내 말 믿어. 나 지금 목숨 걸고 너한테 가는 중이야. 물론 네 형이 유일한 혈육이라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나 진짜 우리 20년 넘는 우정 하나만 가지고 너한테 가는 거야. 지우야, 너만큼은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 그리고 다신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자세한 얘긴 이따 만나서 하자.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액정엔 정말로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가 덩그러니 떠 있었다. 민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 일단 형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던 그 순간 거실에 낡은 괴종시계가 댕댕 울리며 밤 10시를 알렸다. 나는 갑작스런 소리에 쫄아 잔뜩 몸을 움츠렸다. 왠지 모르게 집안 가득 스산한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쿵, 쿵, 쿵. 계세요? 저기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잠시만요. 문득 현관에서 어딘가 낯익은 하지만 묘하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와, 진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의 말을 믿어야 될지 내 친구 민수의 말을 믿어야 될지. 와, 진짜로 헷갈리지만 저는 그래도 민수의 말을 믿겠습니다. 저는 형이 좀 의심스러운 게 왜 자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생수, 뭐 맥주 막 이런 거 마시라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겠죠? 근데 왜 강요를 하지? 어차피 사람 수돗물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자꾸 수돗물에서 뭐 흙냄새가 날 거다 뭐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서 자꾸 이제 냉장고에 있는 뭔가를 마시라고 하는데 그게 좀 걸린단 말이죠. 근데 친구 민수가 냉장고에 있는 물 마시지 말라고 그거 수면제 탔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이거 모르겠다.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둘 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을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추워가지고 감기가 왜 갑자기 녹화를 켜니까 좀 심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왕 찍은 거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글의 제목은 식당 안내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께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2차원 중 가장 인간 친화적인 공간에 떨어지셨습니다. 이곳을 탈출하는 방법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여성 요리사분께 드시고 싶은 메뉴를 말씀하시고 요리사가 내온 음식의 10분의 9 이상을 섭취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봤을 때 아마 그녀는 기꺼이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더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 몇몇 존재하니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가 내어준 요리의 10분의 9 이상을 섭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만 먹겠다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평소엔 무해하지만 자신이 만들어준 음식을 남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메뉴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1번 항목에 따라 그것을 무조건 10분의 9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요리사에게 폭력을 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곳의 요리사는 친근하고 너그러운 존재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오래 머무르시거나 친화력이 좋은 분이시라면 그녀와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든 요리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맘만 먹으면 당신을 고기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괴이에게 주먹을 날리는 멍청한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 식당에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지성체들이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당신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그들 중 극소수가 공격해온다고 해서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요리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당신이 먼저 공격하는 것 또한 금지입니다. 메뉴는 자세하게 요청하십시오. 메뉴를 요청하실 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양은 수치를 들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200ml, 프라이드 치킨 300g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간혹 곤란해지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밑은 지금까지 이 식당을 다녀간 인간들의 사례입니다. 메뉴를 요청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대상자 A, 28세, 무직, 남성, 요청한 것, 물 한 컵.
실제로 나온 것. 물이 가득 담긴 1m 높이의 거대한 컵. 특이사항, 남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였으며 물을 전부 마시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 두 번째 대상자 B, 9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초콜릿 한 조각. 실제로 나온 것, 한입 크기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 특이사항 없음. 세 번째 대상자 C, 15세, 학생, 여성. 요청한 것, 소고기 스테이크 300g. 실제로 나온 것, 300g의 바싹 익힌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D, 58세 교사, 여성. 요청한 것, 김밥 한 줄. 실제로 나온 것, 50cm 길이의 속재료가 오이, 당근, 단무지, 우엉으로만 구성된 김밥. 특이사항, D씨는 먹는 내내 자신을 놀리는 것이냐며 불평을 늘어놓은. 다섯 번째 대상자 E, 45세 연쇄살인마, 남성. 요청한 것, 신선한 인육. 실제로 나온 것, 살아있는 갓난아기. 특이사항, E씨는 요리의 3분의 1가량을 섭취한 후 도저히 못 먹겠다고 오열하였으며 이후 심장과 뇌가 밖으로 꺼내진 채 살해당함. 여섯 번째 대상자 F, 7세, 유치원생 여성. 요청한 것, 사탕. 실제로 나온 것, 썩은 달걀맛 사탕 50g. 특이사항, FC는 울음을 터뜨림. 일곱 번째 대상자 G, 24세 대학생, 여성. 요청한 것, 신선한 닭고기 요리. 실제로 나온 것, 살아있는 닭. 특이사항, G씨는 놀랍게도 3일 만에 완식에 성공함. 여덟 번째 대상자 H, 32세, 직장인 남성. 요청한 것, 오렌지 주스 200ml. 실제로 나온 것, 오렌지 주스 200ml. 특이사항, H씨는 순수 착즙한 신선한 오렌지 주스 맛이라며 흡족해함. 아홉 번째 대상자 I, 11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과 콜라 한 잔. 실제로 나온 것,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페퍼로니 피자와 500ml가량의 콜라 한 잔. 특이사항, 요리사에게 있어 한 잔의 기준이 매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됨. 열 번째 대상자 J, 23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순살 치킨 500g. 실제로 나온 것, 유명 치킨 브랜드의 것으로 추정되는 순살 치킨 500g. 특이사항, J씨가 치킨을 먹던 중 접시를 엎어 요리가 전부 바닥에 떨어지게 됨. 요리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요리를 다시 내어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11번째 대상자 K, 47세 외과의사, 남성. 요청한 것, 만병통치약. 실제로 나온 것, 작은 유리잔에 담긴 검은 액체. 특이사항, K씨는 늙지 않는 상태가 됨. 12번째 대상자 L, 63세, 천문학자, 남성. 요청한 것, 태양. 실제로 나온 것, 태양. 특이사항, 요리가 나온 직후 L씨와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괴생명체 2마리, 요리사가 모두 소멸함. 태양은 10분 후 소멸하였으며 식당과 요리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옴. 13번째 대상자 M, 52세 가정주부, 여성. 요청한 것,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실제로 나온 것, 구슬 모양의 고기 덩어리. 특이사항, MC는 요리를 섭취한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현실 세계로 돌아간 이후 그 어떤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다가 굶어 죽음. 14번째 대상자 N, 29세 매춘부, 여성. 요청한 것, 마약. 실제로 나온 것, 정체불명의 주황색 가루 50mg. 특이사항, NC는 가루를 섭취한 후 한동안 식당 구석에 막혀 몸을 비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15번째 대상자 O, 32세, 자동차 딜러, 남성. 요청한 것, 카레. 실제로 나온 것, 인도식 커리 1인분. 특이사항, O씨는 먹는 내내 자기가 바랬던 건 카레라이스라고 중얼거림. 16번째 대상자 P, 19세 학생, 여성. 요청한 것, 선악과. 실제로 나온 것, 사과와 비슷하게 생긴 새빨간색의 과일. 특이사항, P씨는 요리를 섭취한 직후부터 발가벗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옷을 입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게 됨. 17번째 대상자 Q, 37세, 직장인, 여성. 요청한 것, 맥도날드사의 불고기 버거. 실제로 나온 것, 맥도날드사의 불고기 버거. 특이사항 없음. 18번째 대상자 R, 40세, 가정주부, 여성. 요청한 것, 신. 실제로 나온 것, 몸이 반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입이 1m까지 벌어지는 괴인.
특이사항 R씨는 요리에게 먹힘. 10분 후 요리는 사라짐. 19번째 대상자 S 22세 학생 여성 요청한 것 지금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 실제로 나온 것 우동 한 그릇. 특이사항 없음. 20번째 대상자 T 17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포도주 200ml 실제로 나온 것 포도주스 200ml. 특이사항 T씨는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눈치였음. 21번째 대상자 U 102세 무직 여성 요청한 것 자신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 실제로 나온 것 건더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특이한 향의 하얀 수프. 특이사항 U씨는 맛은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는 요리라고 의문을 표함. 22번째 대상자 V 52세 철학자 남성 요청한 것 살령 독극물 실제로 나온 것 초록색 알약 1개. 특이사항 알약을 삼킨 V씨는 한 달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둠. 23번째 대상자 W 38세 회계사 여성 요청한 것 바게트빵과 우유 300ml 실제로 나온 것 2m 길이의 바게트빵과 우유 300ml. 특이사항 없음. 24번째 대상자 X 29세 변호사 남성 요청한 것 유니콘의 고기 실제로 나온 것 지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500g가량의 생고기. 특이사항 완식 후 X씨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는 평을 남김. 25번째 대상자 Y 45세 세무사 여성 요청한 것 토마토 스파게티 실제로 나온 것 신선한 토마토 1개와 물로 익힌 스파게티면. 특이사항 Y씨는 화를 냄. 26번째 대상자 Z 25세 군인 남성 요청한 것 끓인 라면 1개 실제로 나온 것 끓여진 20년 전 단종된 인스턴트 라면. 특이사항 없음. 27번째 대상자 A 22세 소설가 남성 요청한 것 지구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 실제로 나온 것 색깔이 화려한 버섯 1개. 특이사항 완식 후 A씨는 미각을 잃어버렸으며 여성으로 변화함. 28번째 대상자 B 62세 매춘부 여성 요청한 것 신기한 음식 실제로 나온 것 씨앗 1개. 특이사항 완식 후 1년 뒤 B씨는 말을 출산함. 29번째 대상자 C 32세 교사 여성 요청한 것 실체가 없는 요리 실제로 나온 것 빈 접시. 특이사항 C씨는 빈 접시를 쳐다보다 귀가를 요청하였으며 요리사는 그녀가 자신의 요리에 입도 되지 않았다며 목을 찔러 살해함. 30번째 대상자 D 21세 공무원 여성 요청한 것 광어 사시미 3점 익힌 소 안심 스테이크 200g 50칼로리 이하의 양파 수프 50칼로리 이하의 샐러드 150ml의 유명 브랜드사 와인 실제로 나온 것 광어 사시미 3점 익힌 소 안심 스테이크 200g 50칼로리 이하의 양파 수프 50칼로리 이하의 샐러드 150ml의 유명 브랜드사 와인. 특이사항 없음. 31번째 대상자 E 12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빨리 어른이 되게 해주는 약 실제로 나온 것 영양제 한 알. 특이사항 없음. 32번째 대상자 F 5세 유치원생 여성 요청한 것 맛있는 거 실제로 나온 것 모 패밀리 레스토랑의 어린이 세트로 추정되는 요리 유명 브랜드의 값비싼 초코 아이스크림 150g 바나나 맛 사탕 2개. 특이사항 없음. 33번째 대상자 G 22세 모델 여성 요청한 것 아메리카노 300ml와 모 제과 브랜드의 조각 케이크 1조각 실제로 나온 것 아메리카노 300ml와 딸기가 올려진 생크림 조각 케이크. 특이사항 G씨는 아메리카노의 맛이 독특하다는 평을 남김. 34번째 대상자 H 36세 약사 남성 요청한 것 매운 음식 실제로 나온 것 레시니페라톡신 300ml. 특이사항 H씨는 요리를 받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 식당 한 구석에서 목을 매담. 35번째 대상자 I 26세 애니메이터 남성 요청한 것 요리사 추천 메뉴 실제로 나온 것 리처드 1세의 심장 블루 고블린의 정액 20ml 어떤 동물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장구이 150g 초록빛깔의 버섯구이 50g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 액체 200ml, 씹을 때마다 비명소리가 나는 정체불명의 고기구이 300g, 공중 부양하는 스파게티 150g. 특이사항, I씨는 의외로 만족스러운 식사였다고 소감을 밝힘. 36번째 대상자 제이, 28세 일용직 노동자 여성. 요청한 것,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음식. 실제로 나온 것, 도널드 트럼프의 눈물 10ml. 특이사항, 제이씨는 식사 내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음. 37세 대상자 K, 72세 무직, 남성. 요청한 것, 몸에 좋은 음식. 실제로 나온 것, 기린의 눈알구이 300g. 특이사항, K씨는 식사 후 한동안 복통에 시달림. 자, 여기까지였는데 읽는 내내 진짜 재밌었어요. 특히 102세의 할머니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을 달라 했는데 무슨 정체 모를 하얀색 수프를 먹고서는 되게 맛있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 하얀 수프의 정체는 뭘까? 진짜 그거 궁금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걸 요청하시겠나요? 그냥 무난하게 롯데리아 햄버거 하나 주세요 하고 나가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한 300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10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꿀꺽 삼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서 꺼내면 되죠. 굉장히 저 망상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는 글이었고요.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글도 나폴리탄이고요. 불길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작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좋게 말하면 때묻지 않았다고, 나쁘게 말하면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의 정상에는 위험한 것을 가둬놓은 사당이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어른들은 괴담의 내용대로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에는 절대 발걸음을 들여놓지 않았다. 애초에 대나무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산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하지만 그것도 어른 한정일 뿐 어린 아이들은 사정이 달랐다. 한창 자신의 용감함을 뽐내고 싶어하는 나이대에 혈기왕성한 아이들에게 있어 괴담의 장소는 담력을 시험하기 딱 좋은 장소로 여겨졌고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마지막 날 새벽, 나와 친구 3명은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 집을 몰래 빠져나와 괴담 속에 나오는 그 산 입구 앞에 집결했다. 담력 시험의 내용 자체는 그저 정상까지 올라가서 사당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오기로 지극히 평범했다. 다만 그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괴담 속 배경이었을 뿐. 각자 안 무서운 척 있는 힘껏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나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은 이미 산의 섬뜩한 분위기에 잔뜩 쫄아버린 상태였고 막상 모이긴 했지만 자신이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결국 시간만 질질 끌다가 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를 해야만 했고 그것에서 보기 좋게 가장 앞순서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산을 오르는 내내 담력 시험에 참여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 정도만 간신히 보이는 데다가 산길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라 매우 험해서 중간에 한번 넘어지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괴담 속 내용은 나를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게 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꾸역꾸역 정상에 도착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포기하고 도망쳐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기 때문이었다. 정상에 오르자 괴담에 나온 대로 정말 낡고 작은 사당이 있었다. 기괴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의미불명의 부적, 어디에 쓰인 건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바닥에 널브러진 다량의 녹슨 쇠사슬, 그리고 사당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의문의 검은 액체가 담긴 하얀 그릇까지. 사당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 소름돋기 그지없었다. 이런 기괴한 사당이 괴담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리고 사당에서는 괴담의 내용과는 상반된 위화감이 느껴졌다. 괴담에서는 분명 가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뭐랄까, 설명하긴 어렵지만 제발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사당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네임펜을 들고 사당의 벽면에 나의 이름을 썼다. 공포와 긴장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인지 이름 석자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처럼 느껴졌다.
어떻게든 이름을 다 쓰고 나자 긴장이 풀려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내심 다음 순서인 애들이 똑같이 무서워할 것을 생각하자 먼저 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개를 돌려 내려가려고 할 때였다. 나는 그것과 마주했다. 사람이 너무 놀라거나 공포에 질리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곰의 형상을 어설프게 따라한 듯한 실루엣, 불길하게 넘실대는 검은색의 살덩어리, 그리고 이것들과 대비되며 기이함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 느릿느릿한 움직임. 그런 그것은 내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들이밀었다. 눈도 귀도 코도 없었지만 아마 자기 딴에는 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나는 공포에 압도되어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마침내 녀석이 입으로 추정되는 구멍으로 낸 소리는 그것이었다. 언어라기보다는 동물이 토를 할 때 나오는 것과 유사한 그런 소리. 안 그래도 겁에 질려있던 나는 그 섬뜩한 소리에 몸서리를 쳤고 한동안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내던 녀석은 이내 잠잠해졌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잠시 뒤 이번엔 녀석이 손을 뻗어 내 무릎에 가져다 대었다. 흠칫 놀라며 그 부위를 보니 어느새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다가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인 것 같았다. 뭘 하는 거야? 녀석은 나의 몸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손을 대고 있었다. 그 상태로 1분 정도 지났을까? 녀석이 손을 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다쳤던 부위가 말끔하게 치료된 것이다. 벗겨져 있던 피부와 살같이 완전히 아물었으며 주위에 묻어있던 흙먼지 또한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도와준 거야?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스러움, 안도감, 고마움 등의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점들과는 별개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순간부터 녀석에 대한 나의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나를 죽이거나 잡아먹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런 호의적인 행동을 할 이유는 없을 테니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녀석의 눈치를 보며 흙 묻은 바지를 탁탁 털었고 녀석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고마워. 잠시 고민하다가 멋쩍은 표정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녀석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있다가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녀석이 내 손에 들린 이 네임펜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네임펜을 손에 들려주자 녀석은 사당에 붙어있는 부적을 하나 떼더니 그 뒷면에 무언가를 막 갈겨 쓰고는 그 부적과 네임펜을 나에게 주었다. 부적에 적힌 것은 언뜻 보면 한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해서 쓴 것 같기도 아니면 아예 상형 문자의 일종인 것 같기도 해보였는데 아무튼 나로서는 전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두고 녀석은 만족했는지 그대로 뒤를 돌아 질척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며 대나무 숲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런 녀석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산에서 내려온 내가 본 것은 펑펑 울고 있는 친구들과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마을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 꼭 껴안고는 괜찮은 거니?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니니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고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던 마을 이장님은 나에게 다가와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이야기하라고 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부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사당에 사는 녀석은 그다지 나쁜 녀석이 아니며 오히려 좋은 쪽에 가까운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른들에게 있어 나의 의견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다. 마을 이장님과 몇몇 어른들은 내가 녀석에 대해 좋게 말한 것이 그것에게 홀려버려서라며 나를 무당집에 데려가 며칠이고 굿을 받게 했다. 나는 그러한 나날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사당에서 내가 봤던 그것은 사악한 존재가 맞으며 잠시 홀렸던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 그 사건이 있고 1개월 뒤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이장의 손녀가 실종되었다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일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여기에 내가 사당을 갔었던 일과도 엮어서
사람들의 입에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그 내용은 주로 내가 사당에 가서 그 불길한 것을 깨웠기 때문에 그것이 마을 이장의 손녀를 해코지한 것이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손녀를 잃은 분노와 슬픔으로 눈이 뒤집힌 마을 이장에게 있어 그 이야기는 이미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장은 건장한 남자 어른 몇 명을 대동하고 마을 동북쪽에 그 산에 올라가 기름을 붓고 사당을 불태웠다. 그 사당에 사는 놈이 자기 손녀를 해코지한 것이라면 사당죄로 불태워서 없애주겠다는 논리였다. 사실 이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손녀 사건은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로 인해 발생한 범죄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고사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다만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그 불길한 것에게 돌려야 자신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던 것이었을 터였다. 이걸로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당을 불태운 이후부터는 마을에 본격적인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정체불명의 병에 걸려 몇 개월을 고생했으며 그 중에는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느 날은 키우던 애완동물이나 가축들이 극도로 흉폭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였고, 마을 이장이 실종되었다가 일주일 뒤 자기 집 장롱에서 아사한 시체로 발견되거나 사당에 불을 지핀 아저씨가 수심 30cm도 안 되는 얕은 물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사건까지 연달아 벌어졌다. 그리고 상황이 그쯤 되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리 탓이라며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쫓기듯이 마을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었고, 몰래 편지라도 써서 연락하겠다고 말해주던 극소수의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그 뒤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어느새 나도 성인이 되었다. 남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 따위 정신없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점점 빗바래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기이하기 짝이 없던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 나를 자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그 당시의 기억과 제대로 마주보고 몇 가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용기를 내서 마을에 다시 가보았지만 이미 그곳은 사람들이 모두 없어지고 폐허가 된 지 오래였고, 용하다는 무당집들을 수소문해 돌아다니며 당시에 내가 녀석에게 받았던 부적에 적혀있는 글자를 보여줬지만 하나같이 뭐라고 적혀있는 건지 해석해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끝내 9번째 무당집에서 나는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 전부터 다람쥐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 다음에도 놀러오면 너에게 또 보여줄게. 고작 그것. 수백,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공포의 존재였던 것이 부적에 적어서 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은 고작 그것뿐이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많았고 녀석의 정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왠지 모르게 허탈감이 섞인 헛웃음이 자꾸만 나왔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와, 이번 글 진짜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인간 혐오 스택이 쌓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사당 안에 있는 괴물이 막 되게 검은색 살덩어리로 뒤덮여 있고 꾸룩꾸룩 소리 내고 되게 불쾌하게 생겼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긴 이유가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을 안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재앙을 자기가 다 떠안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모습이 불쾌하게 생기고 막 불쾌한 소리를 내더라도 존재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존재여서 이 부적으로 써줘서 한다는 말이 다람쥐 가족들이 왔다고, 다람쥐 보여주겠다고 그런 말을 썼던 거라는 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슬프네요. 그런 착한 애를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태워 죽였으니 마을이 벌을 받아야지. 와, 진짜 이번 마지막 이야기는 퀄리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글 잘 쓰셨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몰라도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실 녹화를 켜기 전에 잡담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하면서 도중에 좀 몸살기가 갑자기 세게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패딩을 입고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계속 할 수 있지만은 괜히 댓글 읽어드리다가 억텐이 나와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다음 영상 때 한꺼번에 댓글 많이 가져와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좀 약을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였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